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지회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5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3 빈복, 64 중행 독복에 대해서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 빈복 여무구, 빈복 여무구. 자주 돌아오니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 상활 빈복지려 의무구야. 빈복지려는 의리에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견해는 급박하게 바른 길로 되돌아오니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도 매우 타당한 견해로서 유력합니다. 자, 63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학계의 제일 끝이고 제자리는 아니고 응도 없죠. 즉 63은 부당이로서 상욕과 정응하지도 않고 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3은 초구와도 멀리 떨어져 있고 양강의 관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음요로서 부당이다. 또한 징계 흔들흔들하는 징계의 상요로서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반복을 하고 매번 제자리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로써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위험하나 결국 되돌아오기 때문에 허물을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빈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일반적인 교과서는 미간을 찌푸리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되돌아온다 이야기입니다. 이와 달리 매우 유력한 견해는 빈을 급하다의 급으로 봐서 빈복을 급하게 되돌아온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설명을 다시 보면은 얼굴을 찌푸리며 되돌아오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도의적으로 허물이 없는 것은 결국에 이렇게 허물이 없게 되는 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회복하게 되어서 바른 도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간을 찌푸리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돌아오는 이 기존의 설명과 급해서 되돌아오는 이 설명을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 빈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리로 허물이 없다고 한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결국 빈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64를 보겠습니다. 중행독야, 중행독복, 상활 중행독복 이종도야. 중도를 행하되 혼자 돌아옴이라. 함께 가다가 혼자 돌아오면 도를 따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중도의 의미를 뭐라고 볼까 조금 고민되죠. 기본적으로 64는 이제 상계로 진입을 했는데 자리는 제자리이나 제자리이고 초효, 양강의 초효와 응의 관계에 있죠. 유약한 음이 제자리이나 제자리이고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만 봤을 때 양 위에도 두 개의 음이 있고 아래도 두 개의 음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중간에 있는 그런 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설명하기를 이제 5개의 음효 가운데 정 가운데 있어서 중행이다. 육사는 정위, 초효와 정응하는 관계이니까 5 음효 가운데 행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양효인 초구와 화응의 관계에 있으니 온몸을 다해서 홀로 발음을 회복한다입니다. 왜 온몸을 다하느냐? 주위에 사악한 음이 너무 많은데 홀로 초구와의 응을 생각해서 발음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황 교수님이 이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시길 구사는 초구를 뺀 5 음효 가운데 위치해서 음효로서 스스로 유약하여서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스스로의 힘이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매우 약한 상태이다. 근데 이제 군음 여러 음들 가운데서 한가운데 이들과 어울려 다닐 유혹이 있지만 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초구와 응하여서 홀로 돌아와 정의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이 중의 의미가 무엇인지, 홀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도를 결국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이 효와 연관지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때 홀로 내 혼자 돌아올 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음이 주변에 꽉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설명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해서 여기서 이제 온몸을 다해서 발음을 회복한다고 하니까 이 이면에는 조금 난관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빈복려 무구 상활 빈복지려 의무구야. 적국의 갑작스런 공격에 영토를 빼앗길 급박한 위기에 처하여 되돌아오미니 위태로움은 있으나 허물이 없다. 상활 적국의 갑작스런 공격에 영토를 빼앗길 급박한 위기에 처하여 되돌아오미니 위태로움은 있으나 의리로 볼 때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적국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빈복 급박하게 되돌아온 상을 보면은 지뢰복 본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632 협연하면은 지화명의가 되죠. 지화명의는 내산소가에서 왔습니다. 내산소가에서는 이렇게 진의 장수가 북으로 정벌하고 나간 상황인데 이렇게 영토가 처음에는 2개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북국의 영토가 이렇게 3개가 되면서 북국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진격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급하게 되돌아오는 복귀하는 상이 나오는 거죠. 즉 글을 보면은 내산소가 시절에 진의 장수가 북벌을 단행했는데 간의 영토 바깥에 나가 있는 상이죠. 상대방의 영토가 2개였는데 북쪽이 위축되어 있다가 추이를 하게 되면 북쪽의 영토가 3개가 되니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의 군주가 부득이 급박하게 상대국의 영토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다시 컴백 되돌아오는 상황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적국의 공격을 받아서 국토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여무구는 위험하나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지뢰복이 632 협연하면 지화명의가죠. 이 지화명의께는 또 다른 지계의 모계인 지택임과 내산소가로 왔죠. 지택임의 합계는 이렇게 보면은 태로서 음이 강을 타고 있죠. 강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양은 상승하고 음은 하강하니까 전체적으로 무구,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육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글을 보면은 중행독복, 상활 중행독복 이종도야. 중앙의 대로를 같이 가다가 혼자서 되돌아옵니다. 상활 중앙의 대로를 같이 가다가 혼자서 되돌아왔다는 것은 다른 동맹자의 경우에는 길을 계속 따라갔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지뢰복계가 육사가 협연하면은 중내진이죠. 상계도진, 합계도진. 이는 그 또 다른 지계의 모계인 뇌산소가 있었죠. 뇌산소가 크게 대감의 길이죠. 그 상하가 아래로 뚫려서 통하는 통함이죠. 상하가 아래에 뚫려 있으니까 뚝 뚫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설명하기를 뇌산소가는 큰 감으로서 감의 중간 3, 4위가 강이고 그 길이 사방으로 통해 있으니 중행의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중행에서 상계도진 합계도 간인데 어른과 아이가 같이 중간쯤 이렇게 걷고 가고 있는 물상이 나온다고 중간쯤 가고 있는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한 사람은 여전히 가고 여전히 간다는 의미는 진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은 되돌아온다는 물상은 이렇게 3이 1로 빽했다는 의미로서 되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의미를 중행 독행 중앙에 큰 길을 가다가 혼자 되돌아는 그런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종도에서 도는 소각계에서는 간의 길이 혼미했는데 지금은 중내진계에서는 진의 길을 얻었으니 그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중앙의 대로를 같이 가다가 혼자서 되돌아옵니다. 상활 중앙의 대로를 같이 가다가 혼자서 되돌아왔다는 것은 다른 동맹자의 경우에는 길을 계속 따라갔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63과 64에 대한 그 다산의 설명이고 오늘은 이제 그 63의 빈복
어쩔 수 없이 되돌아오는 상황인지 급박해서 되돌아온 상황인지 빈복의 의미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6사에서는 중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때 내가 도를 쫓아간다고 하는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